안녕하세요, 굉장히 여러분. 오늘은 100세 넘게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3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가지 특성이라기보단 3가지 혈액 검사 결과인데요. 100세가 넘으실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셨던 분들이 다른 분들과 특별히 다른 3가지 혈액 검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재밌는 연구여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스웨덴 연구인데요.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장수 연구를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65세, 그러니까 만 64세 이상의 어르신 4만 명을 추적 관찰을 했어요. 거의 35년간. 그랬더니 1200명이 넘는 분들이 100살 넘게 지내셨다고 해요. 스웨덴이 되게 유명한 장수 국가거든요. 그래서 1224명의 어르신들이 100살을 넘겼는데 이분들이 특별히 가지는 다른 분들과 다른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혈당이에요. 혈당 당연히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당뇨가 있으면 아무래도 건강하게 장수하기는 어렵죠. 당연히 당뇨가 대신 관리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100살 넘으신 분들이 당뇨가 없는 분들은 아니에요. 당뇨가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는 분들인 거죠. 혈당은 기본적으로 널뛰기를 덜 할수록 좋습니다. 변동이 적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혈당이 갑자기 빨리 많이 올라가는 하얀 가루를 주의하자고 제가 항상 말하는데요. 밀가루, 쌀가루, 설탕, 소금을 멀리 하시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장수로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혹시 당이 높아서 염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공복혈당이 높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놨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크레아티닌입니다. 크레아티닌 보통 젊은 남자들이 운동할 때 먹는 보충제에 들어있어요. 근육의 움직임에 아주 필수적인 거죠. 이 100세 넘으신 분들은 이 크레아틴이 여전히 적정 수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크레아틴은 근육에서 있는 물질이고 이게 소변으로 버려지는데요. 만성 콩팥병을 보는 지표로 이 크레아티닌 수치를 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는 건 근육에서 이거를 많이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콩팥이 잘 못 버린다는 이야기여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적정 수치라는 건 콩팥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장수의 가장 기본 으뜸인 장기는 제가 봤을 때 신장, 콩팥인 것 같습니다. 콩팥 관리가 잘 돼서 크레아티닌 수치를 잘 유지하시는 게 장수로 가는 기름길이죠. 크레아티닌 수치를 잘 관리하는 방법, 콩팥을 보호하는 방법의 1번은 당연히 너무 짜지 않게 드시는 거예요. 너무 짜지 않게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물을 적게 드시는 거죠. 특히 이런 겨울에 따뜻하고 맛있는 국물은 다 소금이다, 간장이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가끔 환자분들 중에서 유럽이나 미국의 과자, 피자 너무 짠데 우리는 그렇게 짜게 먹진 않는다라고 하시지만, 문제는 짠맛이 느껴져야 되는데요. 국물은 짠데 짠맛이 안 느껴지는 게 문제예요. 다른 맛으로 덮어지죠. 매운맛, 단맛, 그러니까 더 위험합니다. 실제 절대량을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짜게 먹는 나라라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이미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싱겁게 드셔야 됩니다. 또 가끔 소금을 좀 먹는 게 좋은데 좀 짜게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혈압이 높지 않으신데 기력이 좀 딸리는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오히려 너무 싱겁게 드셔서 어지럽거나 기력이 없으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더 좋은 포인트는 물을 충분히, 그리고 식사를 충분히 하시는 거지 소금이 뭔가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레아티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금 싱겁게 먹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진 않지만요. 젊은 분들은 하루에 한 근 600g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콩팥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분리수거장 같은 거거든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뭔가 들어오면. 근데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노폐물이 질소 노폐물입니다. 질소 노폐물은 단백질에 들어있어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에는 질소가 들어있지 않고 아미노산에 들어있거든요. 물론 필요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들어오면 질소 노폐물이 되고, 이거를 해독하기 위해서 간이 일을 해야 되고요. 버리기 위해서 콩팥이 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단백질을 또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또 반대로요, 크레아틴의 수치가 또 너무 낮으신 분이 있어요. 너무 낮으신 분들은 근육을 안 쓰시거나 또 단백질 섭취가 너무 적으신 분들이죠. 이 부분에 이제 보통 60대 이상의 여자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운동도 잘 하시고, 크레아틴의 수치의 적정 수치라는 건 0.7, 0.8 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 중에 0.5 이런 분들은 정말 근육을 별로 안 쓰시는 분들이고, 1.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홈팍 기능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표, 이거 제일 재밌어요.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지표고, 아 그랬지 라고 깨달았던 건데 바로 요산입니다. 요산은요, 높으면 통풍이란 병에 걸리죠. 요즘에 젊은 분들 중에 요산이 높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대부분 치킨의 맥주 때문에 올라가고, 두 번째는 생선 때문에 올라가는데 나는 생선을 안 먹는데 왜 높지 하시는 많은 분들이 먹게 되는 경로는 멸치나 다시마나 이런 해산물을 우린 국물을 드시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퓨린이 높아지는 게 요산을 올리는 가장 핵심 원인인데, 생선 살보다는 생선 내장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멸치를 통째로 우리면 나오게 되죠. 그 국물을 맛있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운탕 이런 건 더 많겠죠. 생선 자체도 들어가니까요. 매운탕, 어탕, 지리 이런 거를 드시거나, 아니면 전골 요리나 이런 거 할 때도 국물을 쓰시죠. 이 국물 요리가 앞에 크레아틴인에도 문제가 되지만 요산에도 문제가 되니까 국물은 조금 아예 안 먹을 수는 없는데요, 그거를 끝까지 다 드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더기 위주로 먹자,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요산이요, 질소노폐물이랑 이게 이어지는 건데요, 질소노폐물 중에 가장 나쁜 애가 암모니아죠. 독성이 제일 강해서 우리 몸은 이거를 생기는 순간 간에서 요소 회로를 돌려서 요소로 만듭니다. 요소가 소변으로 나오는 게 오줌이죠. 그리고 이거의 일부를 또 대사를 많이 거쳐서 요산으로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요산이 올라가게 됩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국물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산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건강하게 장수로 가는 거에 반대되는 방법이라는 거를 기억하셔서 언제나 적정량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산은 또 체중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조금 하시는 게 장수와도 연결되죠. 다 똑같은 얘기고 다 아는 얘기인데, 오늘은 연구가 있으니까 근거 기반으로 이 세 가지 지표를 강조드려 봅니다. 혈당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크레아티닌, 콩팥, 신장을 보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산, 요것도 식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 지표를 잘 잡고 계시면 100살 넘게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조금 덜 짜게 그리고 건강하고 신선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